자, 여러분 23조 가산금 계속 갑시다. 꼭 가산세, 가산금 꼭 구분 잘 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책을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 잔소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자, 가끔가다 이런 분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싶은데 교수님, 예, 동영상을 보는 게 좋습니까? 책을 보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100% 책을 보라고 합니다. 동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물론 수업도 똑같지만 들은 얘기 또 듣기 때문에 자기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익숙한 거죠. 귀에만 익숙한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책을 통해서 뭘 제가 계속 말 잡아드리고 있죠. 요거 봐라, 이거 잘 봐라, 이거 고친다. 그거를 안 봐요. 안 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아는, 시험은 강의로 나옵니까? 책에서 나오는 겁니까? 책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강의는, 책하고 강의하고 다른 점은, 강의는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요, 어렵게 설명해요? 쉽게 가는 걸 여러분 알아듣게 하니까 쉽게 설명하려고 한단 말이야. 시간이 가더라도 하나라도 알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계속 투입하는 거고, 어떤 분은 왜 자꾸 시간 걸리게 빨리빨리 안 나가고 그러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나가자는 얘기. 저는 방식이 그 방식이에요. 안 그러면 시험에서 분명히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업을 듣고 또 집에 가서 동영상 3시간, 4시간 또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공부는 언제 하냐고. 공부는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은 하는 방법까지만 제시할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까지 하시고 요것만 제시하는 거, 결국 그걸 하는 건 여러분이 하는 거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시험에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은 차이는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강의를 들었으면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라고.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꼭 여러분. 그리고 책을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책을 볼 거 아니냐. 누구는 처음부터 알아듣고 수업을 시험을 봤냐고요. 다 모르면서 출발하고 계속 책을 보고 그러는 거지. 책을 보다가도 모르는 부분에서 그 부분만, 그러면 동영상을 찬 거야. 모르는 부분만 주구장창 3시간 4시간 또 다시 보지 말란 얘기야. 내 공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다 알잖아. 공부는 내가 하는 거지 누가 남이 못 해주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 좀 강의 들은 내용을 가지고 집에 와서 책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 여러분 눈으로. 꼭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자, 빨리 갑시다. 가산금 갑시다. 자, 가산금은 국세나 지방세나 밑줄, 언제까지, 중요한 키워드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거야. 이걸 잘 봐야지. 이걸 출 때는 신고 결합 바꾸면 여러분 그걸 잡아내는데 그걸 못 잡아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납부야.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여러분? 납부기한입니다. 납부기한. 이거를 위에다 적으세요. 납부기한이 아니라 뭐로 바꾸면, 신고 계획을 바꾸면, 이때는 가산금이 아니라 뭐가 나오는가? 그죠? 그거 구분해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은 그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납부기한까지 뭘 안 하면 납부를 하지 아니한 거죠. 그러면 그때는 뭐가 보는가, 여러분? 국세나 지방세나 뭐가 본다? 가산금이죠. 근데 가산금은 거기 둘째 줄, 밑줄 고지세액의 가산, 이렇게 됐죠. 고지세액의 가산. 아까 산출세는 어디다, 죄송합니다. 가산세는 어디다 한다 그랬죠? 산출세를 한다지. 그걸 내가 먼저 얘기했네. 급해갖고. 제가 상당히 성격이 급해. 그래서 시험에 떨어져요. 급하면 안 되는데 자꾸 급해, 성격이. 그래서 고지세액의 가산을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이때 가산금은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 묶으시고요. 이렇게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과 뭐로 구분한다, 여러분? 중가산금으로 구분해요. 그래서 양가로 보면 가산 봅시다. 국세나 지방세나 고지서에 적힌 언제까지, 납부기한까지 완납을 안 하면 무조건 그 밑에 100분이 얼마예요, 여러분? 3. 체납된 국세나 체납된 지방세 무조건 몇 프로, 여러분? 3%입니다. 그래서 결론, 일반 가산금은 국세나 지방세는 몇 프로다, 여러분? 3%. 이거는 국세 지방세 동일, 옆에다 적으세요. 국세 지방세 동일. 가산금은 몇 프로짜리는 3%.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하여튼 고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납부를 안 하면 무조건 기본 몇 프로 때린다? 3% 때린다, 그 얘기입니다. 국세 지방세 동일. 근데 중가산금 나와있죠, 여러분? 자, 중가산금 옆에다 반드시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중가상금은 특징을 잡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조건부 중첩적 규정이라고 그랬죠. 이건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기 입문 과정에서 설명했죠. 자, 보세요, 여러분. 글자 중첩적 규정이라서 그러면 중복해서 적용하는 거죠. 뭐에다 더해서 가산금, 우리 앞에서 본 가산금에다 뭐 하겠다는 얘기야? 중복해서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의미. 응? 그런데 앞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조건부. 그러니까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뭐 했을 때만? 충족했을 때만이죠. 그럼 이때 조건이 뭐다? 이때 조건은 뭐야, 여러분? 체납액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제일 중에 국세일 때는 얼마 이상이고, 체납액이 국세는 얼마 이상이고, 여러분? 100만 원 이상. 요거 잡으라 했어요, 여러분. 지방세는 얼마 이상일 때 30만 원 이상. 이게 조건입니다. 출제는 여기서 시비 겁니다, 여러분한테. 중가상금은 여기서 시비 걸어요, 여기서. 이게 조건이야. 이 조건이 충족되면 가상금에다 뭘 한 번 더 하라? 가상금에다 뭘 한 번 더 하라? 중가상금 한 번 더 하라. 그 얘기 여러분. 그렇죠? 그럼 여러분 체납액은 우리 아까 봤었던 것처럼 납부가 연체된 세액을 말하는 거야. 체납액은 뭐를 말한다고요? 납부가 연체된 세액. 그러니까 제날짜 내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게 국세는 얼마 이상이면,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이면 뭘 한 번 더 때린다? 중가상금. 그런데 주의할 게 있고요, 여러분.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미만일 때, 이 금액이 뭐 할 때는, 미만일 때는 중가상금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어, 법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억할 때는 이렇게 가지만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100만 원이나 30만 원 모이면, 자, 여기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미만. 여기는 예, 요런 거 구분하란 말이야. 출제는 요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조건을 뭐하면 충족하면 가상금에다 뭘 더한다? 중가상금. 자, 밑줄 칩니다.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밑줄 치셔야 돼요. 여기까지. 납부 기한이 지난 23쪽 맨 밑에 보고 있어야 돼.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밑줄 쳤어요, 여러분. 그리고 적으세요. 연체 월수입니다. 여기는 꼭 적어놓으셔야 돼요. 연체 뭐다고요? 월수. 일수가 아니라 월수다 하고 월 단위로 세라고. 아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일수. 그거 구분해 달라는 얘기야.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일수 계산하지만 중가상금은 무슨 계산이다, 여러분? 월수 계산이다.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 밑줄 얼마야? 1000분의 12.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1000분의 12. 그러니까 몇 프로예요, 여러분? 100분율로 환산하면 1.2%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중가상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밑줄 역시 중요하죠. 이때 중가상금 무슨 계산한다고, 여러분? 월수 계산하는데 이때 그 월수 계산은 밑줄 언제까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즉 중가상금은 몇 프로까지만, 몇 개월까지만 때릴 수 있다? 60개월. 60개월 적으세요. 5년입니다. 시효기간 5년. 자, 그러면 요거를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 조건을 충족하면 중가상금은 체납액 곱하기 1000분의 얼마? 12. 몇 프로? 1.2% 곱하기 뭐, 여러분? 연체 일수 월수. 단 이때 이 연체 월수는 몇 개월로 한도로 한다고요? 60개월을 한도로 한다. 그러면 6년을 연체해서 6년이 연체됐어도 우리 몇 년까지만 때린다고, 여러분? 5년. 5년이죠?
예, 그러면 체납액에다가 1.2% 곱하기 월수 60개를 곱하면 최대 몇 프로까지만 때린다는 얘기야? 72%까지만 때린다는 얘기죠. 체납액에 최대 몇 프로까지 때릴 수 있다고? 72%까지만.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72%? 월당 1.2% 곱하기 60kg 곱한 거야, 여러분. 이걸 초과수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럼 여기다 아까 가상금 몇 프로 때렸어요? 가상금 몇 프로세요? 3%. 그죠? 그러면 결론 가상금은 최대 몇 프로까지 때리는 거야? 네. 최대 체납액의 75%까지밖에 못 때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적어놓으세요. 계산 문제도 출제 가능합니다. 계산 문제 출제 가능. 적으세요. 계산 문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출제 들어가면요, 이거 구구절절 말장난 안 합니다. 뭘 굳이 치사하게 말장난 쳐? 세법답게 무슨 문제를 내버리면 돼? 계산 문제를 내면 돼요. 세법은 결국 아냐 모르냐는 것은 어디서 결론 나냐면 계산에서 결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은요 50%가 출제 문제 수의 50% 60%까지가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입니다. 말장난 갖고 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24쪽 매니 24쪽 매니. 자, 2번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체납된 국세나 국세의 밑줄 들어갑시다. 고지서별, 세목별, 여기 특히 세목별 동그라미. 고지서는 당연한 거고 무슨 별? 세목별로 했을 때 세목별입니다. 세액이 국세는 얼마? 100만 원, 지방세 얼마? 30만 원. 자, 그게 다음에 뭐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 다음에 미만일 때는 제외한다. 그러면 다른 말로 뭐 하면 뭐 할 때? 이상일 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때는 뭘로 기억하지만 이상일 때 중과상금을 때린다 했는데 시험에서는 미만일 때 중과상금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이거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이 말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허허, 이거 봐라. 이거 봐. 똑같잖아. 똑같은 내용인데도 여러분 지금 돌비 시스템으로 들려. 저는 지금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틀린 말. 자, 다시 한번 결론 냅시다. 국세일 때 100만 원 미만일 때, 지방세 30만 원 미만일 때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잖아. 이상일 때 적용한다고 그랬으니까 미만일 땐 적용하지 않는다. 무지하게 어려운 내용이다, 이거. 근데 이게 시험이야.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뻔히 아는 내용이, 어떤 분은 뻔한 얘기 하냐고, 중학생도 아는 얘기 하냐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 근데 그게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꼭 좀 구분하시고요. 자, 근데 동그라미 2번에서 주의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100만 원이냐 30만 원이냐 따질 때는 뭘로 따져라, 여러분? 세목별. 동그라미 쳐야 돼요, 여러분. 세목별. 고지서 합격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세목별을 따지는 겁니다. 자, 3번. 요거는 제외 대상입니다. 당연한 거야, 밑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죠. 누구네? 과세권자. 당연합니다, 여러분. 과세권자한테는 가산세, 가산금을 적용할 여지가 없죠. 자, 그 다음에 10번 정보통신망. 이건 인터넷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 정보통신망은 뭘 말한다, 여러분? 인터넷. 예, 아주 좋아요, 지금은. 진짜 좋습니다. 자, 11번 특수관계인이 있죠. 자, 결론, 여러분. 누구와의 거래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면 우리 세법은 정상적 거래로 본다, 비정상적 거래로 본다. 정상적,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하면은 우리 세법은 비정상적 거래로 봅니다. 그럼 이때 그 특수관계인이 뭐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가.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 이렇게 펼쳐서 보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펼쳐서 좀 보세요. 특수관계인.
첫째 1번. 1번은 친인척 관계죠. 1번은 친인척 관계를 말합니다. 1번 친인척 관계, 친인척 관계. 친척과 뭐를 말한다고? 인척. 한마디로.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2번. 경제적 연관관계. 요거는 딱 이것만 적어놓으면 돼요. 회사와 종업원. 이렇게 표현할까? 회사와 종업원. 그 거래를 회사와 종업원이 직접 거래했다. 그 얘기야. 3번 밑줄 경영 지배 관계 있죠. 요건 뭐야? 회장님과 회사. 회사와 회장님. 회장은 뭐를 말하는가 여러분? 출자자, 지분. 돈 된 사람을 말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어디로 가냐? 26조. 자, 납세무의 성립과 확정 및 소멸 있죠? 자, 요거는 입문 과정에서 설명됐어요, 여러분. 별표 3개. 어쨌거나 조세 총론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그렇죠, 여러분? 특히 납세무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립이 별표 3개고 납세무의 확정이 별표 2개고 소멸은 그냥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있죠, 여러분? 별표 3개 표시해 놓고요. 꼭 적어 놓으세요. 이거는 이미 적혀져 있어. 입문세 가서 집에 가서 꼭 입문세 적어 놓은 내용 꼭 좀 다시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당해 세목에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 여러분? 성격. 저는 이걸 가지고 기억해 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격. 그래서 양가를 1번 행위세. 언제 납세무가 발생했냐? 그러면 행위세는 언제 납세무가 발생한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시점. 그래서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발생하는가요, 여러분. 과세물권 밑줄 여기만 취득하는 때 거기만 밑줄. 역시 등록면의 세도 무슨 세, 여러분? 행위세. 그러면 여러분 기억만 보시면 돼. 니은은 X죠. 니은은 절대 시험범위 아니니까. 그래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에서는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자 밑줄 등기 등록하는 때 다 어느 시점, 여러분? 행위 시점. 자, 양가로 2번 보유세 땡땡 언제 납세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세 기준일 보유세죠. 그러면 보유세, 자 1번 재산세 할 때 재자, 2번 지역 자원시 할 때 지자, 3번 종합부동산세 할 때 종자. 우리 어떻게 외워서 보유세? 재지종. 재지종은 무조건 언제, 여러분? 과세 기준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지역 자원시설세 보세요. 잠깐. 기역 특정 부동산 있죠. 박스 2번 지역 자원시설 박스. 기역이 있죠.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니은부터 언제까지 시읍까지 있죠, 여러분. 자, 요거 묶으시고요. 기역을 제외한 니은부터 시읍 묶으시고요. 요거는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세요. 지역 자원시설세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거와 특정 자원에 대한 거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는 요것만 시험 범위야. 그리고 뭐는 특정 자원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면 결론 2번은 뭐만 보라? 뭐만 봐라? 기억만 보라. 그 얘기야,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 냅시다. 재지종이라는 보유세는 언제 납세무가 발생하는가, 여러분? 과세기능. 이때 과세기는 언제야, 여러분? 다 6월 1일. 재지종 다 6월 1일이죠. 자, 3번 기간세 밑줄 소득세만 밑줄 치시면 돼요. 소득세.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했죠. 소득세 과세기간은? 그러면 이런 기간세는 언제 납세무가 발생한다? 밑줄 과세기간이 뭐 할 때? 끝나는 때죠. 그럼 우리 과세기간이 끝난 때 소득세는 언제를 말하는가? 12월 30일이 지난 때. 며칠 안 됐죠? 네. 우리 연말 때 종 치는 거 타종 보면서 오늘 새 마음 먹었잖아. 올했고 시험에 합격해야지. 그 굳은 각오를 제발 변치 않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그게 원칙이고 여러분 1, 2, 3, 4 있죠. 동그라미. 응?
다음 페이지 5번까지 있네요. 동그라미 1, 2, 3, 4, 5번까지 있는데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1, 2, 3, 4, 5 묶으시고요. 앞에다가 적으세요. 예외. 그리고 예외는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X. 그런데 단 3번을 좀 봐주셔야 돼요. 3번. 3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번. 죄송합니다. 2번에 자, 납세 조합의 징수랑 소득세 또는 여기 밑줄 예정 신고 납부 양 요건 놓치면 안 돼. 뭐 하는? 예정 신고하는 양도소득세는 언제다 밑줄 과세 표시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소득세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소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발생하냐? 그러면 원칙 뭐라고 기하놓고 과세 기간이 뭐하는 때 끝나는 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예외 해놓고 밑줄 쳤죠 여러분. 뭐 예정 신고하는 뭐는 양도소득세는 이때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언제다 여러분? 과세 표준이 되는 달에 과세 표준이 발생한 달에 뭐 말일 동그라미 말일 놓치면 안 돼. 말일. 그러면 자 오늘이 며칠이에요 여러분? 1월. 오늘 1월 뭐 5일이라 가정합시다. 그러면 오늘 양도했어. 그러면 이때 1월 5일날 양도한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납부일 때 납세무 성립일이 언제냐 물어보면은 언제로 대답해야 되는가? 1월 말일이 바로 뭐하는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의 뭐란 얘기 여러분? 납세 의무 성립일이다 그 얘기 여러분.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자 1월 5일날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이 매매를 중개했어. 양도자한테 언제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은? 응? 양도소득세를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은? 일 났네. 여기다가 매달 이내를 더해서 2월 돼서 언제까지 되는가? 3월 말까지가 바로 뭐가 되는가? 이게 예정 신고 기한이 되는가? 이날에 납세무가 발생했으니까 이날부터 매달 이내 2월 이내. 그래서 예정 신고 기한은 항상 뭐로 끝난다? 말일. 이거 뭐 공인중개사가 이거 얘기 안 해주면 어떡하냐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7쪽 양가로 4번 기타 보시면요. 기타 쪽에서 우리가 정리할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3번 밑줄 인지세 놓치면 안 되죠. 공인중개사 업무가 직방이죠. 뭐 했을 때? 과세문서를 뭐 했을 때? 작성했을 때죠. 이때 과세문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과세문서는 뭐야?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응? 27쪽 잘 쫓아오고 계시죠 여러분? 27쪽 맨 위에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3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5번 묶으시고요. 4번 5번 그리고 적어놓으세요. 부가세죠. 부가세는 뭐와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랬죠 여러분? 거기 나와 있네. 뭐 본세. 근데 거기 지방교세 잠깐 보세요. 밑줄 그 과세 표준의 세목 있죠. 밑줄 그 과세 표준의 세목 요게 바로 뭐로 말하는가? 본세. 항상 부가세는 뭘 쫓아간다 여러분? 예, 본세.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부가세는 뭘 쫓아간다? 본세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주부님들은 아저씨와 운명을 같이 하죠? 아냐? 무섭다. 자, 그 다음에 6번 지방소득세 밑줄.
지방소득세니까 얘는 뭘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득세. 거기 소득세 납세무가 성립할 중점이 빠졌네. 왜 또 여기는 소득세 점 법인세죠, 여러분. 거기 중점이 빠져버렸다. 이거 어떻게 편집할 때 잘못. 참. 소득세의 납세무가 성립할 때. 그래서 항상 지방소득세 뭘 쫓아가라 결론. 소득세 쫓아가라고 무조건. 자, 다시 한번 4번, 5번은 뭐고 여러분? 부가세. 부가세 때는 무조건 뭐와 음료를 같이 한다? 본세. 다만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다 뭐다 보니까 독립세다 보니까 그 말을 못 쓰고 그냥 뭘 쫓아간다? 소득세 쫓아간다. 근데 거기 밑줄 다시 단 뭐하는 특별 징수하는 뭐는 지방소득세. 이거는 국세야 지방세야? 지방세잖아. 그러니까 원천 징수란 말이 못 나고 뭐라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특별 징수. 그래서 그 소득 특별 징수한 지방소득세는 과표가 되는 소득에 대한 뭐를 소득세를 뭐 할 때 원천 징수하는 때. 그러니까 이런 건 강의를 들으면 안 돼. 그냥 책을 보고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요건 뭐냐면 여러분 뭐 하는 거는 특별 징수하는 뭐는 지방소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발생하냐? 그럼 외우지 말라고. 특별징수는 국세의 뭐와 똑같더라서 여러분 원천징수. 지방소득세는 뭘 쫓아가라고? 소득세를 쫓아가라고. 그래서 소득세를 뭐 할 때? 원천징수하는 때에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도 납세무가 어떻게 한다고? 성립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자, 봐. 자, 아저씨 급이 얼마? 요 정도는 받겠지 뭐. 얼마? 500만 합시다. 싸게 해갖고. 그러면 요 급여 500만에서 뭘 빼, 여러분? 소득세를 뭐 한다고? 원천 징수하죠, 여러분. 응?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 그럽시다. 50만 원 그러지 말고 또 그러면 헷갈리니까 그냥 뭐 30만 원 합시다. 30만 원. 그럼 뭐가 쫓아왔으니까 무조건 뭐가 쫓아와야 돼? 뭐가 쫓아와야 돼, 여러분? 지방소득세. 국세에서 뭐라 그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여러분? 특별징수. 근데 지방소득세는 무조건 요 놈의 몇 프로다고? 10%죠. 그래서 얼마 쫓아온다고? 3만 원 쫓아온다고. 요건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급액은 급여 지급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467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급여에 대한 요거 소득세를 뺐고 지방소득세 뺐죠. 누가 뗐어? 회사가 근로자한테 뗐잖아. 회사가 근로자한테 급여를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빼고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천 징수 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야? 급여를 지급하는 누가? 회사가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원천 징수 의무자가 돼야 되는 거야. 저는 좀 자뻑 증세가 심했는데 참 세법 설명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죽여라 이 새끼야. 아이씨. 자, 그 다음에 가산세 7번 8번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가산세는 무조건 뭘 쫓아가? 가산할 국세나 지방세 쫓아가면 돼. 외울 필요 없죠 여러분. 수시부가는 당연히 뭐야 여러분? 수시부가세. 그러니까 굳이 요거는 외우지 않더라도 문구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 자, 납세무 확정 갑시다. 별표 2개. 요거는 꼭 적어놓으세요. 요거는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랬죠 여러분? 당의 세목에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랬죠 여러분? 부가징수 방법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그랬죠? 요거 꼭 적으시고요. 뭐? 부가징수 방법. 그럼 여러분 우리 부가징수는 몇 가지 여러분? 3가지죠. 신고, 납부, 뭐? 보통징수.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특별징수죠.
그러면 신고 납부는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 그래서 언제 납세 의무가 확정되냐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무슨 말 나야 되고 신고. 누구의 신고야? 그쵸? 보통 진술은 누가? 과세권자의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는가? 결정. 요게 키워드예요, 여러분. 확정은. 키워드만 잡으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국세 납세 의무 확정 보세요. 국세 또는 지방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서 그 세액이 확정된다라고 됐죠. 이 구조는 국세 지방세를 통합하다 보니까 제가 자 거기 국세 또는 지방세 할 때 그 또는 지방세는 좀 지웁시다. 양가로 1번 맨 밑에 국세 납세 의무 확정 있죠, 여러분. 국세 또는 지방세는 이렇게인데요. 지방세는 지우시죠. 또는 지방세는 그냥 국세로만 하라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서 그 세액이 확정된다. 다음 페이지. 자, 1번 밑줄. 1번은 딴 거 볼 필요 없어. 밑줄 소득세만 보시면 되죠. 소득세만.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그러면 결론. 언제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정부에 뭐 할 때 여러분 신고. 동그라미 신고가 키워드죠. 뭐 할 때? 신고할 때. 그 다음에 1번과 2번은 묶으시고요. 1번과 2번 묶으시고요. 1번이 원칙이고요. 2번이 예외 규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외는 뭐를 말하냐면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뭐 해야 되는가?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뭐 하면? 신고하면 그 신고에서 세액이 결정이 되는데 2번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2번은 뭐를 말하는가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가. 2번은 뭐를 말한다?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그때는 정부가 뭐 할 때? 동그라미 뭐 할 때 여러분? 결정이죠. 그럼 이때는 그냥 가? 못 가? 못 가. 뭐가 쫓아온다? 가산세. 오늘 이것만 구분해도 여러분 성공하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적으세요. 정부 부가과세. 3번 앞에다 적어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뭐를 말하는 거고 여러분? 신고 납세 세목의 원칙이고 2번이 뭐란 얘기 여러분? 예외다 그 얘기야 지금. 그 다음에 3번은 뭐다 여러분? 신고 납부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다 그 얘기예요. 구분이 좀 되셔야 돼요. 이런 걸 구분을 못하면 안 돼.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 헷갈리지 않아? 1번, 2번, 3번의 차이점을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 1번과 2번은 다 뭐 할 때? 신고 납세 세목. 즉, 뭐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 소득세. 그래서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뭐 할 때인데? 신고를 할 때인데 그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정부가 뭐 할 때다? 결정할 때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근데 3번은 뭐를 말하는 거니까? 정부 부가과세. 즉 우리에 해당한 대표적인 게 뭐야 여러분? 종부세죠. 종부세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원칙. 그러니까 시험에는 신고 납부라는 세목이 신고 납부란 말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는가? 소득세가 나오는 거고. 그럼 여러분 소득세는 뭐고? 신고 납세 세목이니까 언제 납세가 확정되는가? 신고. 근데 신고를 하면 안 하면 그때는 정부가 뭐 할 때다? 결정할 때다 그 얘기죠. 이해하세요? 그런데 뭐는 종부세는 원칙이 뭐니까 정부 부가과세니까 언제 납세가 확정된다? 정부가 뭐 할 때? 결정할 때. 이렇게 연결시키면 된다 그 얘기죠. 이해하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고 계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설명만 듣고 동영상 또 봐 소용없어.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집에 가서 반드시 여러분이 뭐 한다고? 책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된다고. 정리를 안 하면 여러분은 맨날 들을 때마다 새롭고 신선하고 들은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고 그러니까 말장난에 그냥 넘어가고
꼭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 자, 4번 보세요. 4번 밑줄 칩시다. 인지세 밑줄 하나, 그 다음에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여기까지만 밑줄. 항상 소득세, 법인세는 우리가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는 결론 밑줄 납세 의무가 뭐 할 때? 성립할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밑줄. 자, 일단 그건 내버려 두시고요. 자, 양가로 이번 지방세 갑시다. 자, 지방세는 다음에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그랬죠? 자, 1번. 역시 1번과 2번 묶으시고요. 1번과 2번 묶으시고요. 앞에다 적어 놓으셔야 되네요. 신고 납부 지방세를 말하네. 신고 납부. 아까는 국세다 보니까 신고 납세 그랬는데 지방세니까 신고 납부. 그래서 바로 1번이 신고 납부에 뭐가 되는 거고 원칙, 2번이 신고 납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외. 그러면 3번은 앞에다 뭐라고 적어 놓으면 돼요 여러분? 보통 징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요거랑 똑같다고 여러분. 국세와 똑같다고. 신고 납세 이렇게 납부고 지방세니까 그죠? 정부 부가세가 아니라 지방세니까 뭐가 바뀐가 여러분? 보통 징수. 그래서 바로 1번이 신고 납부한 지방세 원칙, 2번이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의 예외, 3번이 뭐야 여러분? 보통 징수.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러면 이때에 거기 친절하게 써놨죠. 가로 열고 닫고.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가 뭐야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에서 1번이 원칙이죠. 자, 여기는 뭐 할 때 여러분? 1번은 언제야? 신고죠. 근데 2번 예외,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과세권자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 근데 동그라미 3번은 무슨 방법이니까?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 대표가 뭐예요 여러분? 재산세, 지역 자원시세.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 항상 납세 의무자는 뭐가 되는 거고? 신고. 과세권자는 결정. 다시 한번 납세 의무자가 뭐하면? 신고하면 그 신고한 세액을 누가? 과세권자가 뭐하는가? 결정.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라는 얘기야? 과세권자가. 근데 동그라미 4번 밑줄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얘는 역시 아까 봤던 것처럼 다시 밑줄 뭐 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 확정. 마치 뭐와 똑같죠 여러분? 국세의 동그라미 4번과 지방세의 동그라미 4번 묶으시고요. 자, 다시 한번 국세의 4번과 지방세 몇 번? 4번을 묶으시라고. 그러면 묶어놓고 보니까 공통점은 뭐야 둘 다? 응? 그렇죠. 납세 의무가 뭐 할 때? 성립할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특징을 가진 놈들이야. 그러면 결론은 다른 말로 제가 이렇게 할게요.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몇 가지다 여러분? 3가지다 그 얘기야. 너무 깊숙이 들어가고 있나 내가? 공부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내용을 하면은 짜증을 내셔갖고 조금 좀 들어가면은 쉽게 설명은 쉽다 그러고 어려우면 어렵다 그러고.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건 3가지가 있다. 국세 몇 가지가 있고 2가지가 있고 지방세 몇 가지가 있다. 1가지가 있다. 그래서 1번이 뭐였어요 여러분? 아까 인지세. 그리고 여기 뭐야 여러분? 원천 징수하는 뭐 소득세. 그럼 여러분 쫓아와. 원천 징수니까 지방세 뭐고? 특별 징수가 쫓아오면 되고 뭐가 쫓아와? 소득세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쫓아와 달라고. 그러면 이 세 놈은 납세 의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별도의 신고나 납부라는 절차가 없이 세액이 어떻게 된다? 확정되는 특징을 가진 세놈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갈 걸 그랬어.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자, 납세의무 소멸 봅시다. 이거는 국세나 지방세나 내용이 똑같아요. 국세나 지방세나. 그래서 한번 언제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거냐 그 얘기죠, 여러분. 자, 그래서 납부 충당 밑줄, 납부 충당. 국세, 지방세 똑같아요. 이거는. 그다음에 다시 밑줄, 부가 취소. 동그라미 2번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냐고 그 과세 기간이 끝났대. 옆에 적었어요. 땡땡. 이걸 바로 뭐라냐? 땡땡. 적으세요. 부과권 제척 기간의 만료. (3번) 국세 밑줄 징수권의 소멸시효. 이게 납세 의무 소멸 사유다 그 얘기입니다. 언제 납세 의무가 없어지냐? 납부하면 없어지는 거죠. 돈 냈으니까 없어지는 거죠. 충당, 환급 받은 거죠. 환급과 충당하는 거죠. 상계를 말합니다. 충당은 여러분 민법에서 채무 소멸 사유 중에서 혹시 상계를 배우셨어요? 인문과정에서 안 했어? 채무 소멸 사유 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 변제도 있고 충당도 있고 뭐 상계도 있고 또 뭐 변제, 상계 또 뭐 많죠? 혼동 뭐 이런 거 많죠, 여러분? 안 했나 민법에서? 그래서 여러분 거기 충당은 민법의 뭐와 똑같아? 상계와 똑같아. 그러니까 1월달 처음 오신 분은 입문과정 좀 들으셔야 됩니다. 입문과정 안 듣고 오니까 조금 상당히 오늘 버거워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자꾸 진도를 자 그래서 그게 좀 보시고요. 넘어갑시다. 죽여라.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36조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구분.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거를 이제 종합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여러분. 자, 36조 맨 밑에 2번 부동산 활동별 관련 조세 구분 찾으셨어요? 자, 별표 하나. 이거 여러분.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뭐가 발생하고 부동산을 보유할 때 뭐가 부과되고 부동산을 처분할 때 뭐가 발생하느냐 그거의 구분이야, 여러분. 그럼 여러분 보세요. 취득활동 맨 밑에 뭐 있어요, 여러분? 밑줄 취득세 등록세 당연히 부동산을 뭐 할 때 부과되는가? 취득할 때. 상속세 증여세도 무상취득이죠? 근데 시험범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밑줄 치지 말라고. 빨리 지워. 자, 그 다음에 밑줄 치기 있어. 인지세. 인지세. 뭐죠, 여러분? 부동산은 뭐죠? 매매로 인한 취득자죠. 아까 그랬죠?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랬죠? 그러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니까 누가 된가? 도자와 수자. 그럼 수자 입장에서는 취득 단계에서 뭐 내니까? 인지세. 자, 보유 활동으로 가봅시다. 보유 활동. 자, 기본적으로 뭐죠, 여러분? 재지종 묶으십시오. 재지종. 동그라미. 재산세 할 때 재자, 지역 자본시설 때 지자, 종합부동산세 종자. 우리 보유세 재지종. 찾으셨죠? 동그라미 쳤죠? 근데 거기 옆에 밑줄 종합소득세가 있죠. 또 법인세도 있죠, 여러분. 그럼 이때 종합소득세, 법인세는 뭐를 말하냐면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부동산 임대소득. 아, 그러니까 임대소득은 부동산을 뭐 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임대소득은 부동산을 뭐 할 때? 보유할 때. 개인에는 세금이 뭐가 되는 거고?
개인이 내는 세금이 뭐가 되는 거고? 종합소득세. 법인이 내면 법인세. 근데 법인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양도 처분할 때 뭐가 나오죠, 여러분? 밑줄. 양도소득세. 밑줄. 이게 대표인 거죠. 근데 뭐도 있죠, 여러분? 종합소득세와 그 밑에 법인세도 있죠. 그럼 종합소득세는 누가 양도했을 때 부과되는 거죠? 사업자가. 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뭐로 낸다, 여러분? 종합소득세. 사업자가 아닌 여러분이 주택을 양도했다. 뭐로 간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그래서 그 밑에다가 적으세요. 보유단계에서는 무슨 소득이었죠, 아까? 보유단계에서는 무슨 소득이었죠? 임대소득이었죠. 임대소득이 돼서 소득자가 개인이면 종합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그랬죠. 그러면 처분할 때는 무슨 소득이야? 임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죠. 구분되시나요?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뭐고 여러분? 임대소득이다. 그 얘기야, 여러분. 근데 임대사업자가 개인이면 뭐가 부과되는 거고? 종합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 그 얘기 여러분. 자, 부동산을 보유하다 부동산을 뭐 했다, 여러분? 처분했다. 그러면 처분이니까 무슨 소득이 발생하는 거야? 이번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부동산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무슨 소득이고? 임대소득이고, 부동산을 뭐하면? 처분하면 무슨 소득이 발생하는데? 양도소득이 발생하는데, 그 양도자가 개인이면 뭐로 부과되는 거고? 개인이면 뭐가 부과되고?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 근데 문제는 이 소득세가 양도행위의 사업성이 없으면은 무슨 소득으로 가는 거고? 양도소득세. 양도자인 개인이 무슨 행위로? 사업행위로 양도하면 뭐로 간다? 종합소득세로 간다. 그 얘기 여러분. 절대 세법이 여러분 쉬운 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민계공 어렵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공부한 경험이 오면 세법이 더 어려워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세법은 한 번 픽스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돼? 계속 개정돼. 아주 징그러 죽겠어요, 정말. 근데 여러분은 16개짜리라고 공부들을 별로 안 하고 민계공이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렵다 그러고, 이런 걸 여러분이 강의만 듣고 되겠냐고. 집에 가서 여러분 직접 정리 안 하면 도루묵이다고. 그래서 세법은 다른 과목은 뭐 그 과목 교수 말 들으세요. 그런데 세법은 동영상 또 듣지 말란 얘기야. 책을 보란 얘기야. 이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뭐 할 줄 알아야 돼? 정리하셔야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께 돼야 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공인중개사 실무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요. 세법은 수업 한 번 들었으면 수강, 동영상 듣지 마세요. 책을 보라고. 책을 보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놈만 동영상 통해서 다시 확인하라는 얘기야. 주구장창 3시간 또 듣지 말고 집에 가서. 하긴 뭐 오후에 계속 졸았는데 처음 듣는 거하고 똑같지만 집에 가서 보는 거하고. 제가 뭐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동영상을 자꾸 보는 것보다 뭘 보는 게 좋다? 책을 통해서 정리하되, 책을 보다 보면 무슨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그 놈만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 얘기야. 되셨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시험은 이걸 갖고 출제를 장난치기보다는 그 위에 부가가치세 앞에다 1번, 지방교육세에다 2번, 지방소득세에다가 3번 좀 번호 붙여주세요. 우리가 지금 봤던 공통 위에 여러분 부가가치세, 농특세, 지방교세, 지방소득세 있죠, 여러분? 응. 거기다가 부가가치세 앞에다 1번, 지방교세 앞에다 몇 번? 2번, 지방소득세 앞에다 몇 번? 3번. 이렇게 좀 번호 붙이면 제가 구분할 때 여러분한테 편할 것 같아갖고.
자, 1번 부가가치세 농어촌 특별세. 자, 여러분 이때 부자 동그라미 농자 동그라미. 그러면 이게 순서를 조금 바꿔주면 뭐가 되죠, 여러분? 농부. 농부는 부지런하죠. 부지런하니까 얘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발생하고 보유할 때도 발생하고 처분할 때 발생해요. 저세요, 여러분. 모든 활동에서 발생하죠. 특징 1번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취득, 보유, 처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방교육세는 뭐예요, 여러분? 부가세죠. 지방교육세는 뭐예요, 여러분? 부가세. 그래서 부동산을 뭐 할 때 발생해? 취득할 때와 뭐 할 때는 발생하지만 보유할 때는 발생하지만 뭐 할 때는 처분할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 편집하시는 분이 제가 그 박스 친 의미를 잘 몰라갖고 지방교육세 이렇게 선이 그어졌죠 중간에. 그게 좀 잘못돼 있어. 그냥 우리 편집하신 분이 나 샤레 가운데 처박아 놨잖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이거야. 지방교육세는 뭐 할 때와 취득할 때와 보유할 때 발생하고 뭐 할 때는 처분할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의미로 얘기를 해갖고 여기다가 사선을 그은 건 점을 그은 건데 이거를 그냥 묶어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거꾸로 뭐는 지방소득세는 뭐 할 때는 취득할 때는 발생하지 않지만 뭐 할 때는 보유할 때와 처분할 때는 발생한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만 이해하시면 돼. 자, 이렇게 볼까?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뭐 할 때 발생하고 취득과 보유. 그래서 내가 박스를 이렇게 친 거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처분할 때 예상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땡겨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거꾸로 부동산을 여기 뭐는 지방소득세는 뭐 할 때는 취득할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X 친 거야. 그리고 뭐 할 때만 보유할 때와 뭐 할 때만 처분할 때만 이렇게. 그러면 조금 여러분이 구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야. 제 의도대로 잘 쫓아오시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그러면 출제위원은 여기서 결론, 우리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에서 출제는 제일 좋아하는 건 몇 번이에요, 여러분? 예, 출제에 제일 좋아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2번과 3번이 제일 좋아합니다. 출제에 제일 좋아하는 건 몇 번이다? 2번과 3번 좋아합니다. 이미 자 여기 취득할 때도 여기 우리 아까 인지세 썼죠, 여러분. 처분할 때도 뭐 있어요, 여러분? 인지세가 있었죠. 이거 무슨 계약서예요, 여러분? 매매계약서라서 공인중개사 직방이야. 그럼 요건 누가 내는 거고? 취득자. 요거는 누가? 양도자가. 그래서 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다 그랬죠? 근데 무슨 계약서는? 임대계약서는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뭐 할 데 없어 지금. 보유할 데 없죠, 인지세는. 다시 한번. 부동산 뭐는 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고 따라서 매매계약서니까 당사자가 누구야? 매도자, 매수자. 그래서 매도자인 누가? 양도자. 매수자인 취득자가 뭐 내야 된다? 인지세. 그래서 인지세는 뭐 할 때 발생한다? 취득과 뭐 할 때? 처분할 때. 그런데 뭐는? 임대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는 부동산을 뭐 할 때인데? 보유할 때인데 임대계약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부동산을 보유할 때는 인지세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게 최근에 여기까지 시험에 나온 거야. 최근 시험에 여기까지 나온 거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또 이거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본단 말이야. 출제는 이미 노출됐으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안 물어보고 다른 걸 물어볼 때 다른 걸 물어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뭐다고? 2번과 3번이 제일 높은 거다고. 자.
자, 제 의도를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까지 시험에 나왔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또 나온다면 올해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걸 설명하는 거다고. 훌륭한 강의죠? 그래, 빨리 끝내래, 스키어.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총론 마무리 짓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뭘 간다 여러분? 취득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할게요. 다음 주 오시기 전에 우리 입문서에서 필기했었던 내용, 요거 나중에 우리 새 책 받으면 그때 좀 꼭 좀 옮겨 놓으세요. 여기다 지금 적을 필요 없고 새 책 받으시면 그쪽에다 옮겨 놓으시면서.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